자, 도함수 배워보겠습니다. 자, F'A가 뭐였어요? 정의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다른 표현으로는 리밋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 a. 대답해. 마지막 리밋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였죠. 분모가 어디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연속이다. 분자가 0으로 가는 것이 의미하는 게 연속이다. 다음 0으로 갈 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겠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그 두 개를 만족하면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근데 이걸 a 값이 달라질 때마다 계속 연산을 달리하는 게 귀찮더라.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뭐? x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지. a의 변수 x를 대입하겠다. 그럼 이제 x 자리에 무언가를 대입하면 항상 그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무슨 수? 함수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의 정의는 봐봐. 얘 어떻게 쓸래? a 자리에 x 넣으면 어떻게 돼? x-x야? x-x야? 아니지. 얘랑 얘는 다른 거잖아. 그럼 여기에 뭐 t를 대입해? 그럼 x는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함수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거야. 얘는 x를 어디다 둘 건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지. 가장 좋은 표현이 뭐야? 이 마지막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부터는 이 표현만 흡수합니다. 얘로만 가는 거야. 얘로만. 왜 이래? 들어와.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뭐 분해? h 분해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우린 이걸 뭐라 부를 거야? 도함수라고 부를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갖는다. 기울기 도 해서 도함수. 자,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f'x예요. 두 번째 어떤 함수가 fx는 x제곱이라고도 나오지만 뭐라고도 나와? y는 x제곱이라고도 나오잖아? 이럴 때는 y 프라임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누구 표현? 뉴턴식 표현법이에요. 그 표현법은 누구 거야? 라그랑주 건데 뉴턴식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뉴턴식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 d, y, d, x라는 표현도 있죠. 누구 표현? 라이프니츠 표현이에요. 자, 근데 얘도 여러분 y 대신 뭐가 나올 수 있죠? fx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럴 땐 뭐라 쓰냐? 이렇게 써요. 읽어보세요. ddx fx예요. ddx fx. dfx dx 아니에요. ddx fx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얘를 미분한다는 건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한다는 건 도함수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미분한다는 건 도함수를 구한다는 뜻이다. 그럼 y'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dy dx라고도 쓸 수 있고요. 또는 ddx x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어차피 똑같은 거 표현을 왜 달리 하느냐? 나중에 사용처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이 친구들의 장점은 뭐야?
단일 변수에서 간편하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딱 보면 여러분 x에 대해서 y를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만 다른 문자로 바꿔주면 다변수에 대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친구는 단일 변수 x만 변수잖아요. 그에 비해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방정식이죠? 우리 이거 뭐라 불러? 도형의 방정식. 그렇지? 그럼 이 친구를 x에 대해 미분하거나 또는 y에 대해 미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ddx 또는 ddy fx, y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린 이제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라 하면 너를 이 원의 방정식 도형을 y에 대해 미분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도함수의 정의를 배워봤어요. 이제 뭐 배워야 돼? 성질. 항상 정의, 성질, 활용, 융합순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성질을 배워봅시다. 성질에서 다루는 게 몇 가지? 10가지예요. 첫 번째 항등원, 두 번째 역원. 시원이 모르지? 몰라도 돼. 세 번째부터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항상 이렇게 배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 우리 그냥 미분법이 아니라 무슨 미분법이야? 다항함수의 미분법이야. 우린 다항함수만 미분할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린 다항함수의 미분을 정복해야겠지. 그럼 맨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x는 어떻게 미분하는지, x제곱은 어떻게 미분하는지, 즉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서 뭐 배우면 돼? 앞에 무슨 수? 개수가 붙으면 어떻게 해? 무슨 배? 실수배를 정복하고요. 다음 이 두 친구를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해야 돼? 합차를 정복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모든 다항함수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따로따로 미분하는데 개수는 앞에 놔두고 이 친구들만 미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이해됐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항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도 있죠? 인수분해 형태도 있죠. 인수분해 형태. 그러면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곱하기 x 2x 마이너스 7이 있어. 그럼 이 친구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전개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때? 귀찮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형태를 바로 미분하는 방법도 배워봐야겠지. 그래서 두 함수를 뭐 한 거? 곱한 것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곱미분이라고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질이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y는 kfx예요. 이때 fx는 무슨 함수여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미분 가능성도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우린 뭐만 배웠어? 한 점 개념만 배웠잖아.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냐 마냐. 그러면 구간 개념으로 확장을 한번 해봐야겠지. 어떤 함수가 어느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거야. 알겠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걸 뜻하는 거야. 그러면 닫힌 구간도 있고 열린 구간도 있잖아. 자, 연속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느 알파, 베타라는 반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게 뭘 의미했었지? 일단 알파에서 베타까지 사이에서는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뜻하죠. 그럼 여긴 어때요? 알파에서 연속이어서 닫았잖아. 아니지. x가 알파일 때 연속이어야 닫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왼쪽 끝에선 뭘 만족하면 돼?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으면 된댔어. 이 친구 왼쪽 좌극한은 달라도 괜찮다고 했어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닿는다는 기준이었죠. 그럼 미분은 어떠냐 이거야. 일단 첫 번째, 알파, 베타라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볼게요.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뭐 떻다? 부드럽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이렇게 부드러워요.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부드러워요. 그러면 언제 닫을 수 있냐는 거야. 언제 끝을 닫을 수 있냐. 연속은 뭐랑 같아야 돼?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서 끝에서는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거나 함수값과 좌극한이 같으면 되지. 근데 미분 가능성은 뭐였어? 첫 번째가 연속. 당연히 연속이어야겠지. 여기 끝에서 함수값이 달라. 그럼 얘는 애초에 연속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미분 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끝부분을 닫냐 마냐를 결정할 때 연속이 결정할 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러면 뭐가 결정하는 거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결정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끝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그래프와 같이 달라. 그럼 닫을 수 있어? 못 닫겠지. 미분이 아니잖아 여기. 이해하는 거야? 아니 얘들아 잘 봐. 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연속이라고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해가? 아니 왼쪽 끝에서는 왼쪽 이 왼쪽 생각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 다른지가 뭔 상관이냐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무슨 미분계수만 따지겠다? 우미분계수만 따질 거야. 그럼 우미분계수가 누구랑 같아야 돼? 함수값이 왜 나와? 미분 가능성인데. 비교 대상이 없어. 연속은 우극한과 누굴 비교하면 돼? 함수값을 비교하면 닿냐 여냐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했어. 근데 미분 가능성은 세 개가 같은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두 개만 보잖아. 근데 이 중에서 우미분계수는 여기서 좌미분계수는 따지지 말자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았지. 누구랑 비교할 거냐는 거야.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이해해? 따라서 미분은 절대 닫지 않아요. 미분은 항상 엽니다. 항상 열린 구간이에요. 오케이? 이유 알겠지? 이렇게 물으면 바보야? 쌤, 그러면 오케이 뭐 닫냐 여냐 구분 못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닫으면 닫고 열면 여는 거지 왜 굳이 엽니까? 이거 바보죠. 연속을 배웠다면 여는 것이 기본이고 언제 닫을 수 있냐를 따지는 거잖아. 근데 미분 가능성은 따질 게 없으니까 열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닫으면 안 돼요. 오케이. 미분 가능은 항상 연다. 열린 구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열린 구간 어디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했으면 이건 무슨 말인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따질 거면 유리함수는 얘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정의역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쌤이 이런 함수를 가져와 볼게. y는 x 플러스 1이야. 내가 물어볼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 맞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범위를 제한해 볼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 가능한 함수잖아. 근데 만약에 얘한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별로잖아. 얘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모든 정의역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끝에 어때? 여기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냥 너가 미분 가능성을 따질 만한 곳 다 미분 가능하다.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연속함수 fx? 내가 연속성을 따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그럼 유리함수 연속이 아니야? 연속함수야 아니야 유리함수? 연속함수야 아니야? 애매하지? 연속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연속의 첫 번째 정의가 뭐지?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근데 점근선에서 정의가 안 돼. 근데 미분 가능성은 거기까지 따지지 않거든요. 살짝 애매해요. 문제 풀면서 얻어가세요. 갑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도함수는 뭐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린 도함수 공식을 알잖아요. 증명합니다. 그럼 y' 뭐가 돼요? 리미트. 이 친구를 무슨 x? gx라는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원래 뭐 나와 여기? gx 플러스 h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g가 되잖아. 여기다 x 플러스 h 넣는 거 쉽지 않아? kf x 플러스 h 마이너스 kf 대답해 얘들아. 저거 보고 대답해. 저 f가 뭔 거야? kfx인 거야 지금. 자, 얘가 도함수야. 그럼 첫 번째 존재성부터 생각해야겠지. 존재하는 것부터 따져야지. 항상 존재하는 건 모르는 거잖아. 첫 번째 존재성, 두 번째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거야. 존재성 그래서 뭔데 이거야. 첫 번째 존재성부터 따져볼게요. 미거 k로 묶을 수 있나요? 그럼 리밋 h가 0으로 갈 때 k 곱하기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네요. 너 어디로 수렴해요? k. 너 어디로 수렴해요? f'x. 둘 다 수렴하네. 성질 A에 수렴한다. 어디로? kf'x로. 그냥 미분해서 앞에 실수배 그대로 꽂아 놓으면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3x 세제곱이 있습니다. 3x 제곱으로 갈게요. 그럼 y'은 잘 봐. 3 곱하기 x제곱의 프라임이 나오는가를 살피겠다는 거야. 가볼게요. y'은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자, 그럼 이 친구가 성질이 성립하냐 마냐를 따지고 싶으면 우린 처음에 뭐 해야 돼? 일단 y는 x 제곱의 도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도함수 구해보겠습니다. y'은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사실 성질은 증명 끝났지. 3으로 묶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뭔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없어지죠? 그럼 2xh 플러스 h제곱이죠? 약분 되나요? 되네요. 그럼 2x 플러스 h 뭐가 됐어요? 2x가 됐죠. 그럼 이 친구 3 곱하기 2x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다항함수의 미분이에요. 3x제곱 미분하니까 6x 나왔어요. x제곱 미분하니까 뭐 나왔어요? 2x 나왔어요. 다음 두 번째. 나 다항함수 미분 안 했네 지금. 하나씩을 먼저 정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에이씨 잘못했어. 다항함수의 미분. 죄송합니다. 첫 번째 y는 뭐부터 정복해요? 상수함수부터 정복합니다. y 프라임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니? 0 아니야?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다 x 플러스 h 대입하면 뭐 나와? c x 대입하면 c 꼴 조사 분모 뭐야? 정확히 무한소 분자는 0 무한소분의 0이니까 얘는 0이야. 부정형이 아니야. 이해돼?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0이잖아. 얘는 무한소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죠? 기하적 이야기. 다음 두 번째 y는 x의 n제곱입니다. n은 자연수. 여러분 대수에서 지수의 확장 배웠죠? 지수 자리 자연수 쓰다가 어디까지 확장하죠? 실수까지 확장하죠. 미적분 2에 가면 n은 실수가 돼요. 그러면 유리함수 미분, 무리함수 미분이 정복되고 그런 식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y''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구해봅시다. 잘 보세요. h가 0으로 갈 때 여기다 쓸게요. 순서 죄송합니다. 그냥 쓸게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이 되죠.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뭐야? 나 얘를 전개할 줄 몰라. 확통 특강 알지? 이항정리야. 이항정리. 자, x 플러스 h에 제곱하면 뭐 나와?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 x 플러스 h에 세제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h 플러스 3x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이지. 여러분 봐봐. 최고차항 항상 사라지지 않니? 이해되니? 최고차항 항상 사라져. 그럼 최고차항이 뭐가 돼? n 마이너스 1차가 되지. 그 다음 h 하나가 약분하면 h를 약분 하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h를 가지고 있으면 난 무조건 0으로 가지. 즉 여기서 살아남는 애는 분자에서 살아남는 애는 누구야? h에 대한 1차 항만 살아남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이해됐니? 그럼 h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x를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거야? n-1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누구야? 항상 두 번째에 나오는 요 친구 아니야? 그럼 거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xn제곱 플러스 nxn-1 h라는 걸 볼 수 있지. 이거 사실 뭐야? nc1이야. nc1 플러스 뒤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니? h제곱으로 무조건 묶이는 친구들이다 이거야.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냐? h분의 nxn-1제곱 곱하기 h 플러스 h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h 약분해요. 남네? 제요. n 곱하기 x에 n-1제곱이 나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x 세제곱이 4제곱이 있어요. 미분해요. 그러면 대가리가 탱강 달려서 앞으로 빠져요. 그 다음 대가리가 하나 더 나요.
이거 목숨 수예요. 잘렸어. 나 목숨 몇 개 남았어? 3개 남은 거야. 이렇게. 그럼 4x 세제곱을 또 미분해봐. 할 수 있지. 4 곱하기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12x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다항함수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얘를 배웠어야 됐어요. 죄송합니다. 쟤를 안 하고 와가지고. 다음 우리 지금 무슨 식 정복했냐? 다항식이 아닌 단항식을 정복했어요. 단항함수를 정복했다고요. 이젠 다항함수를 정복해 본다 이거지. 다항식의 정의가 뭐야?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에 대한 성질을 배우면 다항식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x 플러스 gx가 나와야 돼서 fx gx 이렇게 쓰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 그럼 이 친구는 이거 왜 한 줄이야? 이 친구 뭐가 될까요? 해볼게요. y''은 쟤를 뭐라고 잡는 거야? hx라는 하나의 함수로 잡는 거야.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럼 hx 플러스 h는 여기다가 x 플러스 h 대입하면 되잖아. f x 플러스 h 플러스 gx 플러스 h고 다음 저 친구를 빼면 되겠네. 느낌 와?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덧셈에 대한 교환결합 법칙. 이렇게 따로 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돼? f'x. 얘가 뭐가 돼? g'x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y'은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해주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빼기는 어때? 마이너스 gx랑 fx가 더해진 거지. fx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gx 미분하면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야. 따라서 너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다음 등장할 성질은 곱셈이죠. 근데 곱셈은 좀 특이해서 성질이 아니라 이름이 달리 돼요. 함수의 곱의미분법이에요. 흔히 곱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 hx가 있어요. 3개까지 곱해보려고. 그러면 y는 fx 곱하기 gx는 도함수가 뭐냐? 또 살필 게 뭐야? 두 가지지? 두 함수를 미분 가능한 두 함수를 곱했을 때 항상 미분 가능하느냐부터 따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까지 따지는 거지. 이해함?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고 그래서 도함수가 뭐가 나오지? 까지 따지겠다. 자, 여러분 곱의 미분법은 증명이 중요합니다. 전에 또 증명 중요한 게 뭐 있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증명이 중요했어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여서 분모의 최고차항 싸움이 됐었잖아. 근데 다항함수가 아니라 fx, gx라는 함수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 fx가 무한대로 가는데 뭐 2fx-3gx가 3으로 수렴한다. 이 유형이 있었죠. 그 유형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무한대분의 무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이유를 알았어야 했지. 왜? 그 친구가 가장 무한으로 빨리 가는 친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어? 그 꼴을 탈출해야 되잖아. 그러면 분모와 분자 중 하나는 무한대로 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다. 즉 가장 힘이 센 친구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거였죠. 그치? 그 의미를 알았어야 됐어. 얘도 이걸 알아야 돼. 갑니다. F'X 뭐예요? 아 미안해. Y'이죠. Y'은 리밋. 얘들아 솔직하게 손들어봐. 쌤이 증명할 때 이거 아예 못 쓰겠다. 손들어봐. 쌤이 뭘 쓸지 아예 예상이 안 가요. 예상 가요? 없어요? 예상 가요? 그럼 넌 도함수의 정의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응? 그럼 쌤이 이거 할 때 이걸 볼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예상이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지금? 그냥 달달달 쓰세요. 이걸 외우라니까. 이걸 외우라니까. 그럼 이게 왜 나왔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나왔어. A 자리에 X 넣은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뭐 해야 돼? 평균 변열과 순간 변열로 넘어가서 달달달 외워. 이 불행한 사슬고리를 길게 연결하지 말라는 거야. 끊어야지 일단 이거를. 갑니다. 그럼 H분의 뭐 IXH 이거를 뭐 IX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함수라고 보는 거야. 그럼 거기다 X 플러스 H 대입한 거에서 X 대입한 걸 빼겠죠. 근데 그냥 대입해 볼 수 있죠. 그럼 뭐가 나와요? F X 플러스 H 곱하기 G X 플러스 H. 여기서 뭘 빼요? 마이너스 FX GX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가르쳤던 건 변하지 않아. 잘 들어.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너 어디로 가요? fx 플러스 h 어디로 가요? fx 미분 가능하잖아. h가 0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fx로 가죠. a가 왜 나와? 넌 어디로 가요? gx로 가죠. 그럼 얘 어디로 가요? fx gx로 가죠. 그럼 분자 어디로 가요? 0. 그럼 0분의 0꼴 아니야? 약분돼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뭐라고?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체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지 못하잖아. 그걸 가능케 하려고 지금 이걸 배우는 거잖아. 맞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건 뭐야? 하나만 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 친구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는 있지. fx, gx 전체 프라임이라고는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얘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지금. 그걸 배우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뜯는 거야. fx, x 플러스 h가 보이네?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지? 마이너스 fx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강제로 그냥 만드는 거야. 근데 fx 플러스 h에 뭐가 곱해져 있어? g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원래 없었지만 만든 게 뭐야? fx gx 플러스 h를 뺐지. 그럼 뭐 해야 돼? 더해주기도 해야지. 그지? 그럼 뒤에다가 더해주는 거야. 근데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보여? fx를 같이 가지고 있지. 그럼 fx 곱하기 뭐라 하면 돼? 이거 마이너스인 거 보여? 보이나요? 보이시죠? 근데 여긴 마이너스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해야겠지. 그럼 여기 g x 플러스 h고 얘는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만든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어? 왜 만드는 거야? 설명해줘, 선우야. 왜 만드는 거야? 저희가 아는 미분계수 정의는 저거밖에 모르는. 그렇지, 저거밖에 모르니까 잘했어.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곱해져 있었지. 맞니?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친구를 썼잖아. 뺐지? 그럼 한 번 더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이 fx, gx 플러스 h가 얘랑 fx를 공유하잖아.
그러니까 얘로 묶어서 얘 마이너스 얘 이렇게 쓴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꼴조사. 위에 건 얘랑 변하지 않았지. 0분의 0 꼴이잖아.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해야겠지? 그래서 보니까 얘가 뭐야? F'X야. 얘는 어디로 가? GX로 가. 얘는 fx는 fx야. 이거 상수지 얘들아? 이해돼? 극한 변수에 대한 상수야. 얘는 어디로 가? G'X. 이게 곱미분이야. F'X 플러스 Gx 플러스 fx G'X.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하나씩 따로 미분해서 각각 더한다. 한 번은 f를 미분하고 한 번은 g를 미분해서 나온 두 개의 함수를 더한다 라는 거야. 증명 알아야 돼. 이거 헷갈리겠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도함수 구해보겠습니다. y 프라임은 몇 x제곱? 3x제곱. 차수가 1씩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2x에 3 곱하니까 6x 플러스 얘 x는 뭐가 될까요? x는 x의 몇 제곱이야? 1제곱이지. 대가리 잘라서 앞으로 가면 1 곱하기 x의 몇 제곱이야? x의 0제곱이 뭐야? 1이야.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야. 즉 3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요. 플러스 7. 상수항은 사라지겠죠. 얘가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곱미분 배웠어요. 우리 뭐까지 정복했어요? 인수분해 형태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이 친구 미분해 볼게요. 곱미분이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개해서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y''은 하나씩 미분하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뭐 나올까? 3x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 이게 곱미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잘 봐요. 그러면 얘는 어떡하냐 이거. 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도 배우고 가자는 거지. 이왕 인수분해 형태를 정복할 거면 얘네까지 확실하게 정복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그냥 간략하게 쓸게요. 여긴 좀 길어서 f, g, h를 곱한 형태야. fx, gx, h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도함수가 뭐가 될까 이거예요. 자, 수학은 항상 내가 배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뭐 배웠어요? 두 함수를 곱한 형태의 미분법을 배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f' gh 플러스 f 곱하기gh의 프라임이 되죠. 그럼 f' gh 플러스 f 곱하기 뭐야? G'H 플러스 GH''인 거죠. 그럼 곱하면 어때요? F'GH 플러스 FG'H 플러스 FGH'. 똑같이 각각 하나씩 미분한 것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참, 얘 해볼까? Y'은 얘 미분하면 뭐 돼? 그냥 얘지. 1 곱하기 얘잖아 이제. 그러면 얘 그대로 쓰는 거야.
다음 예미분하면 1이죠. 플러스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7. 예미분하면 뭐 돼? 3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는. 그럼 여기 보이니 얘들아? 이런 3차 함수 인수분해 형태에서 둘 다 1창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면 3x 플러스 7 곱하기 너네 둘을 더한 게 나와요. 이렇게. 얘 없는 거랑 얘 없는 거랑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얘라는 공통인수를 가지잖아. 그러니까 얘 곱하기 너네 둘의 합. 그 다음 얘를 최고차항 개수로 한 너. 이렇게 더해줘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만의 어떠한 그 연산법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야. 이걸 계속 하지 말고. 이해되니? 그럼 우린 뭐도 할 수 있냐? y는 fx의 n제곱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런 친구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지울게요. 자, 여러분 쉬워요. y는 fx의 제곱 생각해 보세요. 얘는 fx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개 곱해져 있어요. 그럼 y 프라임은 f 프라임 f 플러스 f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2f f 프라임이 돼요. 다음 y는 fx의 세제곱 볼게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될까요? 쉽게 쓸게요. 그럼 y 프라임은 뭐가 돼요? f 프라임 ff 플러스 f 프라임 f 플러스 f 프라임. 다 같은 거 아니야? 교환 법칙. 그럼 뭐가 됐어? 3fx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됐죠. 그러면 y는 fx의 n제곱은 y 프라임을 하게 되면 잘 봐. 이 따로따로 항이 몇 개 나올까? fx의 세제곱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너 몇 개 나와? n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식이 다 어때? 같은 거야. 뭘로? n 곱하기 fx의 n-1제곱 곱하기 뒤에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이게 사실은 뭐냐? fx의 n제곱은 사실 뭐야? 합성함수죠. 여러분들은 방금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학습하신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미적분 2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라이프니츠 미분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완전 대수적으로 그냥 톡톡톡 해보니까 그렇겠네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미분적으로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려면 라이프니츠가 필요하다. 쉽게 일단 말씀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너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잘 봐요. G 프라임 fx에 f 프라임 x를 곱하게 돼요. 보이니 얘들아? x n제곱 미분하면 뭐 나와? n 곱하기 x의 n-1제곱 거기다 fx 넣은 거야. 그 다음 안에 있는 친구 한번 미분해서 곱해준다.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하냐? 겉함수 미분이라 해서 겉미분이라고 부르고요. 안에 있는 속함수의 미분, 속미분을 한번 곱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것의 기초인 요거 한번 다루고 가자.
여기까지 하면 미분은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실수의 합차 곱했죠? 뭐 안 했어요? 나눗셈을 안 했죠. 그럼 얘는 곱미분이죠. 걔는 뭐 나미분이에요? 목미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목세 미분법.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합차, 곱, 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미분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면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 미분 언제 배워요? 미적분 2. 그래서 미적분 2 과정이에요. 목미분이.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데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곱미분을 배우기 전까지 다항함수의 미분과 도함수의 성질만 배웠으면 모든 다항식은 미분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단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곱미분까지 배운 거예요. 어떤 형태? 인수분해 형태를 정복하기 위해서 곱미분을 배웠다. 근데 그걸 교육과정에서 배워서 악몽이 시작된다. 자, 29번입니다. 같이 미분해 봅시다. 도함수 뭐라고 표현할래요? 첫 번째 표현법 f 프라임 x 또는 d dx fx. 얘 미분하면 2 떨궈 놓고 차수 1만큼 낮추고 1차항은 개수만 쓴다. 2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우리는 f'2를 구하기 위해서 생쇼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점이 있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도함수 구해서 거기다가 2를 대입하면 미분계수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도함수 배운 거잖아. (42번) 보면 이제 이 친구도 f'1을 구하기 위해서 극한식을 쓸 게 아니라 미분을 해요. 뭐죠? 4x. 답은 4가 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강조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극한도 마찬가지고 연속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적분 2를 잘 하시려면 항상 뭐에 집중해야 돼? 이게 함수여서 가능한 것인지, 연속이어서 가능한 것인지, 미분 가능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항함수니까 가능한 게 뭔지,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항함수의 미분에만 집중해서 학습을 하면 어디서 절개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주면 절개되는 거야. 다항함수란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식으로서 문제를 풀 수 없게 되는 거지. 그걸 구분을 잘해서 학습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47번입니다. 자, fx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래요. f0이 5. 0 대입하면 뭐예요? b라고 할 거야? 상수항이죠. 다항함수는 0을 대입하면 항상 상수항입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테일러 전개예요. 난 가르쳐야겠어. 또는 뭐라 부르느냐? 테일러 급수. 우리나라 말로는 멱급수라고 불러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 땐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삭제됐어요. 그리고 사실상 미적분 2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개념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 몇 급수의 A to Z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유는
다항함수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함수냐면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죠. 그 도함수를 또 미분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린 뭐라 부르느냐? 이게 도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말고 이게 게 닭게 이게 도함수예요. 그걸 또 미분하면 3개의 도함수예요. 그래서 2개의 도함수는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써요. 2'입니다. 2'. 이건 미적분 2가정인데 우리 도함수에 활용해서 배울 거예요. 배우면 좋아서. 들어봤나? 변곡점이라고 들어봤나?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3번 쓰면 3'이죠? 3번부터는 이렇게 안 써요. 3번부터 보통 괄호치고 3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게 3개의 도함수예요. 흔히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올 표현은 아니겠죠. 그걸 계속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함수 어때요? 무한번 미분 가능한가요? 뭔가 막 하다 보면 다 없어질 것 같죠? 없어져도 y는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너네 y는 0 미분 못해요? 0도 상수예요. y는 0은 미분하면 뭐가 돼요? 0이죠. 계속 미분해도 0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다항함수 무한번 미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fx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몇 급수는 뭐냐면 이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어때? 쌤 또 얼버무렸어요. 왜 이게 가능한지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그냥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그냥 따라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우변에 쓴 함수 이거 무슨 함수예요? 이거 다항함수죠. 이해됨? 이거 다항함수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내면 무슨 말이에요? 삼각함수도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죠. 이건 이상한 얘기예요. 삼각함수도 다항함수로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친숙한 건 A가 몇일 때죠? 0일 때예요. A가 0이면 그냥 우리가 아는 전개된 다항식입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A가 0일 때는 테일러 급수가 아니라 맥클로린 급수라고 따로 불러요. 좀 특이한 형태라서 몰라도 돼요. 얘들아 좀 어렵고 난해할지 모르겠는데 이해하면 확실하게 도움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직 모르시겠지만 지수함수도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지수함수를 다항함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다가 뭐라 쓰냐? 플러스 점점점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n이 무한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항함수예요? 아니에요?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다항함수라는 것은 차수를 가져요. 그렇죠? 얘 몇 차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수에서 k는 1에서 n까지 즉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우셨죠? 그렇죠?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산합이라고 불러요. 셀 수 있는 걸 더한다는 뜻이에요. 셀 수 없는 걸 더하는 연속합의 기호는 뭐죠? 선행하신 분들 인티그럴 적분기호예요. 자, 근데 여기서 n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 쓰냐? n은 1에서
무한대까지라 해서 얘 이름이 뭐냐? 급수예요. 급수예요. 이걸 무한까지 땡기겠다 이거야. 영어로 시리즈예요. 영화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 그 시리즈가 이런 뜻입니다. 대충 저 무한까지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인 거죠. 시리즈. 그래서 여러분 영어 배울 때도 그런 거 배우잖아. A series of 무슨 뜻이야? A series of 무슨 뜻이야? 많은이란 뜻이야? 몇 가지의란 뜻이야? 몇 가지의 맞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 시리즈라는 것은 뭐 셀 수 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몇 가지의 뭔가 셀 수 있는 느낌이지. 근데 그걸 하나씩 세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 몇 가지들에 약간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뭐 급수하니까 수학적인 고급 용어 같잖아. 근데 사실상 국어적으로 그렇게 고급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튼 이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n을 어디까지 땡긴 거야? 무한대까지 땡긴 거야. 그럼 얘는 다항함수는 아니라는 거죠. 급수 형태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잘 들어 이제? 잘 봐봐. 그럼 여기서 여러분 f에다가 a를 대입해 보세요. 뭐가 돼요? a 0이 되나요? 그죠? 다음 이 이 함수를 미분해 보세요. 얘 뭐가 돼요? a0 뭐가 돼요? 0이 되죠. 다음 얘는 뭐가 돼요? 이 함수의 실수배가 돼 있잖아. 이 함수 미분하면 뭐야? 1이지. 즉 얘는 a1 플러스 얘는 이거 미분하면 뭐 되죠? 2 곱하기 x-a.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너의 도함수를 뒤에 곱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1이죠. x-a의 도함수가 1이니까 뒤에 곱해줄 필요가 없어. 만약 2x-1의 제곱이었다면 어떻게 썼어야 됐어? 2 곱하기 2x-1 이라고 얘가 마치 뭐라고 인지해? x라고 인지하는 거야. 그 다음 이 친구의 무슨 함수를? 도함수를 뒤에 한번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게 곱미분에서 배운 거죠. 근데 얘는 얘의 도함수가 1이라서 뒤에 따로 곱해줄 게 없는 거야. 다음 얘 미분하면 뭐 돼? 3a3 x-a의 제곱 곱하기 1. 그 뒤에 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4제곱이겠지? 그러면 4a4 곱하기 x-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뭘 대입해? a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f'a는 뭐가 돼요? a1 플러스 0이 되지. 그 말은 a1은 f'a라는 거야. a0은 fa고요. 다음 또 미분합니다. f2'x예요. 따라오니 얘들아? 그리 어렵지 않지 지금까지? 또 미분하면 얘 사라지죠? 얘는 뭐가 돼요? 2a2가 돼요. 근데 얘들아 쌤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얘도 내려와서 곱해진 거 아니야? 왜? 이 친구가 뭐가 돼 뒤에? 뒤에 뭐가 돼 이거? 3 곱하기 2가 되잖아. 얘는 4 곱하기 3이 되잖아. 무슨 개념이 나와? 순열과 팩토리얼이 여기서 등장해. 즉 여기 앞에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따 쓸 거야. EA2 다음 얘는 뭐가 돼? 플러스 3 곱하기 2A3 곱하기 X-A 플러스
4 곱하기 3 곱하기 A4 x-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또 뭐 대입해 볼까? a를 대입해 봐요. 그럼 f2'a는 뭐가 돼요? 2a가 되죠. 그러면 a2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2 팩토리얼분의 f2'a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새끼들 이거 밑에 뭐 있었어요, 이거? 1 팩토리얼. 너는 0 팩토리얼이 있던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럼 f3'a예요. x예요. 그럼 얘 사라지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a3죠? 다음 얘 미분하면 뭐 돼요? 아, 몰라요. x-a 가지고 있는 새끼들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f3'a는 뭐가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a3가 되죠. 그럼 a3는 뭐예요? 3 팩토리얼분의 f3'a가 되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A0를 뭐라고,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n 팩토리얼분의 fm'a예요. 프라임 a. 이해니? 아, 그러면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이걸 지우면 안 되겠지? 이걸 지울게요. 밑에 쓰려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n 프라임 분의 f n 프라임 a 곱하기 x의 마이너스 a에서 n 제곱 때린 거. 시그마.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항함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있다. 왜? 다항함수 미분 무한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봐. 봐봐. 다항함수를 미분하다 보면 언젠간 뭐가 나와? 0이 나오지. 그럼 뒤엔 언젠간 끊긴다는 거야.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지. 그래서 끊어져서 최고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해니? 자, 추가로 이것도 이야기하고 가자. 맥클로린 급수야. 쉬워. 테일러 급수에서 A가 0인 상황을 말해. 그럼 이뻐요. fx를 뭐라 쓸 수 있냐? 시그마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n 프라임 0 곱하기 xn 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이걸 흔히 이 중에 예쁜 형태를 다항식의 전개 형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가 아니다 이거지. 고1 때 배운 형태예요, 사실. 우리 이거 하려면 뭐 해요? 2로 조립제법을 3번 때렸어요. 그죠? 2 해가지고 쫙쫙 이 짓을 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1로 쓸게.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럼 여기다 몇을 대입해 보는 거야?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어때? 여기까지는 조립제법이랑 똑같아. 그치? 1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오지? 얘가 0인 거야. 그 다음 얘를 뭐해? 미분하는 거야. 1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4. 여기 누구 자리야 여기? 얘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야. 다음 또 미분해. 6x 마이너스 10. 1 넣으면 몇이야? 여기 누구 자리야? 2팩분의 f2 1 자리야. 마이너스 2야. 다음 또 미분해봐. 6이야. 그럼 여긴 3팩분의 6. 1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좀 달리 보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보이는 거야. A가 0인 거잖아. 자, 제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F1은 5고 F'1은 4래. 여러분 어떻게 풀 거야? 1 대입해서 5고 미분해서 1 대입해서 4다 해서 연립방정식 푸실 거지. 그 시간에 저는 어떻게 풀어요? 3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1 플러스 5다 라고 푸는 거야. 이런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지. 자, 그럼 조금 더 변형해서 얘만 1이면 어떻게 해요? 얘까지 정복하면 꽤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사실 수치대입법에서 전부 다 학습했어요. 이럴 땐 식을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요. 얘가 x-1이어도 되고 x-1 곱하기 x여도 돼. 얘가 0, 그러니까 x-a에다가 0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러면 a가 0이죠. 1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러면 a가 1이지. 그 두 인수를 이용해서 적절히 차수 논쟁을 해주는 거예요. f0이 5라면서요. 0 넣으면 얘가 사라지죠. 목적이 뭐야?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문자가 하나가 남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렇게 사라지면 0 대입하면 3이죠? 그러니까 얘가 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 f'1이잖아. 잘 봐. 잘 봐요. 이 친구 도함수 구하면 x-1 인수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 결국에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미분해도. 그러니까 1 대입할 때 얘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2가 미안해. 미분하니까 얘는 a죠. a가 4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한 거야. 알겠니? 줄게요. 어때? 여러분들은 사실상 맥클로린 급수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구구절절 연립 이렇게 풀고 계신 거지. 자, 65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못 푸시나요? 이거 도함수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죠. 미분법을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이제 이 친구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서 바로 미분해서 그 값만 구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저 f에 1 플러스 2h를 대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66번.
자, 리미트 나오면 뭐 해요? 다르지 않아요. 꼴조사입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근데 수렴 안 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지? 그럼 2의 n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6이 0이네요. 그럼 2의 n제곱이 32인가요? 그럼 n은 5네요. 그럼 우리 이 5차식을 인수분해하면 x-1을 인수로 같겠죠. 약분해서 풀 수 있겠죠. 그게 함수의 극한단원에서의 풀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함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정의해 주는 거야. 예 또는 예 fx라고 정의해요. fx를 x 5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6이라 정의합니다. 그럼 저 식은 리밋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뒤에가 12죠? 이해되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2 대입하면 10이 돼요. 그 다음 위에는 fx 마이너스 뭐가 돼요? FE가 돼요. 이거 이해됐어? 이거 뒤에 마이너스 FE 이해돼? 뺐으면 뭐 해야 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 얘들아 얘가 0분의 0꼴인 이유가 뭐야? 여기다 2 대입하면 0이니까야. 그럼 0을 빼는 건 괜찮아. 또는 이렇게 했어도 어때? 얘가 fx고 얘가 뭐가 될까? 36이 FE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함수로 지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관계 없습니다. 그럴 거면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위에 거 싹 다 끄집어내서 fx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얘를 남겨두고 갈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지. 왜? 미분하면 어차피 상수항은 사라지니까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1 f 프라임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난 이제 쟤를 뭘 할 필요가 없어. 약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얘가 n 값이 나오지 않고 그냥 n으로 살아있었다고 생각해봐. 너네 이거 인수분해 못하지. 근데 나는 미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지금은 n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거지. n 값이 등장하지 않는 형태야. 예를 들면 얘가 n으로 나오고 얘도 k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 절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난 이럴 때 반드시 어디로 강제돼? 미분계수의 정의로 강제되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고 나면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사용하는 거지. 약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해함? 그러면 f'x가 뭐야? 5x 4제곱 플러스 2x야. 그럼 f'2는 16 곱하기 5 80 더하기 4 84 12분의 84 답은 7이 되는 거지. n이 5니까 더하면 12 답은 2번이네요. (78번)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보이셔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 근데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니까 f1은 2야. 그 다음 저 친구가 f'1이지. 너가 1인 거야. 그럼 내 머릿속에 저 오른쪽 끝, fx의 오른쪽 끝은 상수항이 2고 그 다음은 1 곱하기 x-1이다. 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f에 대한 정보가
x가 1인 상태에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지? 테일러 급수에 의하면. 아닐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식 변화를 주면 예쁘게 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뭘 풀면 된다?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G1이 몇이야? 마이너스 3. G'1은 4가 되는 거야. 쌤이 뭐라 했어? 극한의 응용은 정보를 몇 개 담고 있다? 2개 담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였던 거야, 사실상. 자, 이 친구 뭐예요? fx, gx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근데 극한값 존재하면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를 hx 뭐가 다른데? 근데 지금 형태 보니까 어때? 얘보다는 얘가 hx가 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h 1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h 프라임 1이 몇이냐고 묻죠. 그럼 얘는 이런 걸 쓸 줄 알면 좋은 거야. fx, gx를 뭐 한다? 미분해서 거기다가 1을 넣는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 도함수가 뭐야?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여기다 몇 넣겠다? 1 넣겠다. 그러면 8, 3 맞니? 8 마이너스 3 5가 되겠네. 마이너스 5? 야 마이너스 3 플러스 8 5 맞죠? 죄송합니다. 다 이런 얘기다. 82번 눈치 까야지 이제. 어때? 테일러 급수죠 이제. x-1 a가 1인 상태로 전개했을 때 1차항이랑 상수항 쪽만 구해 이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1과 f'1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야. 기본 풀이는 뭔지 알겠니? a는 bq 플러스 r꼴을 써야지. 그치? 그럼 x10제곱 너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몇 차 이하? 1차 이하다. 그럼 너를 ax 플러스 b 그럼 1 대입하면 식 하나. 다음 양변을 뭐해? 미분해. 그럼 10x 9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은 곱미분이지. 뭐가 나와? 알바노! 얘를 미분해도 x-1이 있고 얘를 미분해도 x-1이 있으니 x-1 곱하기 블라블라 플러스 a가 된다 이거잖아. 여기다 1을 다시 한번 대입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럼 연립방정식이 등장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봐봐. 여기다 1을 먼저 대입할래? 여기다 먼저 대입할래? 구조를 안다면 미분해서 먼저 대입해서 a 값을 구하고 그 다음 얘를 가면 돼요. 괜히 얘를 구했다가 얘 구하고 그걸 대입하는 것보다 얘 구해서 대입하고 바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다? 여기다 뭐 대입해요? 결국에 얘랑 하는 행위가 똑같은 거 보이니 얘들아?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뭐 나와? 3 플러스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거 나머진 거야.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인 거지. 이렇게 구해도 된다. 테일러 급수에 의해서. 절대 여러분 이런 걸 알려줬다고 해서 꼼수처럼 이걸 계속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 알죠? 기본적인 방법을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fx 87번.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함수 활용은 못 나가겠네요. 우리 진도가 조금 느려요 지금.
기함수와 우함수의 미분이에요. 미분 성질입니다, 사실. 도함수의 성질. 이거 원래 사실 정확히는 미지역분 2의 개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성함수 미분을 배웠으니 한번 논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갑니다. fx가 기함수고 gx가 우함수라고 해볼게요. 간략하게 쓸게요. 기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어때요? 느껴요? 공통수학이 안 되면 그냥 좆됐다는 거예요, 이제. 기함수 정의는 f-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 근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뭐더라? 원점 대칭 그래프를 갖더라 라는 거지. 기함수가 뭐야? 원점 대칭. 병신이다. 기함수와 우함수는 뭐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야? f-x가 뭐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한 거야. 우함수는 g -x가 뭐와 같지? gx와 같은 것을 우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그 친구들 그래프를 보니까 뭐더라? y축 대칭 그래프를 갖더라. 기함수의 다른 이름 뭐지? 홀함수. 우함수는 짝함수라고 부르지. 자, 이제 이 친구들을 미분해 볼게. 잘 봐. 이거 양변을 미분해 볼게. 둘이 같은 함수라며. 잘 들어. 같은 함수라며? 그럼 도함수도 같겠지. 이해하니? 같은 함수면 도함수도 같지 당연히. 맞아? 틀렸어 이 새끼들아. 뭐가 문제야? 너넨 지금 미분 가능성을 따지지 않았어. 이해돼? 도함수가 존재해야 미분하는 거야. 미분 가능해야 하는 거라고. 별걸로 다 낚는 거 같지? 지금 너네한테 문제 간접 경험시키는 거야.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야. 응? 미분 가능한 함수 fg라는 말을 찾았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은. 오케이? 알겠니? 가능하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양변 미분했을 때 같겠지.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돼? 이거 합성함수 미분인 거 보여? 첫 번째 건미분해. f 프라임 안에 그대로 써. 그 다음 속미분 안에 거 미분해. 뭐네?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지. 따라서 뭐가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f 프라임 x가 되지. 아, f가 기함수면 f 프라임은 뭐야? 우함수가 돼. 쉽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얘들아. 홀수 차수 함수가 기함수고 짝수 차수 함수가 홀함수잖아. 근데 미분하면 차수가 1만큼 깎이잖아. 그러면 짝수는 다 홀수가 되고 홀수는 다 짝수가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야. 근데 뭘 조심해야 돼? 다항함수에서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다항함수에만 쓰일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든 함수에서 쓰일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모든 함수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삼각함수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여러분 사인 x 미분하면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코사인 x 나와요.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나옵니다. 아직 몰라도 돼요. 다음 이것도 둘 다 미분해보자. 얘 미분하면 g 프라임 마이너스 x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한번 곱해져요. 너가 g 프라임 x와 같다 이거지. 그럼 g 프라임의 마이너스 x가 뭐가 같아? 마이너스 g 프라임 x와 같네. 아, g 프라임은 뭐야? 기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87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여러분 3차 함수에는 항이 4개가 있죠. 그러면 짝수 차수가 2개, 홀수 차수가 2개겠지. 근데 조건 가해서 뭐래? fx가 무슨 함수래? 기함수래죠. 그럼 fx를 뭐라고 작성해야 되냐? ax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짝수 차수는 전부 다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서 설명한 걸로는 이 얘기가 성립하지 않죠? 여러분 그냥 함수에서 배웠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 나에서 뭐래? f'1과 f2가 같대. 최고차 함계수 뭐래? 방정식 하나 준 거네. 그치?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88) 하나 하고 끝낸댔지만 얘는 우함수라고 해놓고 나에게 테일러 정리를 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죠.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우함수가 나왔으면 얘는 맥클로린 급수 형태, 즉 다항식의 전개 형태가 훨씬 바람직한 거예요. 그럼 x 4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우함수니까 뭐가 있어야 돼?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무슨 식이죠? 참고로 보기차 식이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뭐예요? 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맞아요. 굳이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딱히 없다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할지 알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연속성 비교해. 연속성 어떻게 해? 연속성 어떻게 해? 에? 대답이 안 나와. 연속성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보이는 거야. 그 다음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미분 가능성 두 가지 만족해야지. 첫 번째 연속, 두 번째 좌미 우미 같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연속이지만 좌미 우미가 다르다는 뜻이네. 그럼 좌미 분계수와 우미 분계수를 각각 구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논해주면 돼. 서술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술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극한식을 써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된다고. 근데 결국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지 않아? 이렇게?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다르겠지. 그럼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아니야? 너네 이거 대수적으로 못 구해? 꼭 극한식 써야 돼? 객관식이나 주관 단답형이라면. 여기 식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식이 뭐야? 그냥 이걸 미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1 대입하면 이 기울기 몇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서술형이면 안 된다는 거야. 쌤이 지금 뭘 한지 알겠어? 잘 들어. 좌미분 계수 대신 뭘 썼어? 도함수의 좌극한을 쓴 거야. 응? 나 이거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안다. 들어봐. 좌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좌극한이 뭘 말하는지 안다. 아무도 손 못 들면서 계속 내 소리는 조금씩 나는 거야. 그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니까? 어? 난 이때 화가 나. 저 모르겠어요. 화가 나지 않아 나는. 이러면서 수업 끝나면 어렵대. 씨발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면. 응? 그냥 쉬운 얘기만 하고 끝내야 돼? 좌미분계수는 말 그대로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을 말하는 거야. 여기선 1이니까. 그걸 쌤이 어떻게 계산했어 지금 근데?
도함수를 구했지. 거기다 며칠 대입했어? 1을 대입했잖아. 맞아? 아니야, 틀렸어. 야, 얘들아, 도함수가 1에서 정의되니? 안 돼.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의돼? 근데 뭐 했어? 왼쪽에서 다가올 때 접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하적으로 생각한 거야. 아, 그럼 여러분, 이 fx의 도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x가 그냥 1보다 크다 작다만 논할게. 얘는 생각하지 않고. x가 1보다 크면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서의 도함수는 2x 아니겠냐고. 여기서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2x 아니겠냐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2지. 이게 1에서의 도함수 값이야? 아니,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한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지. 얘네 둘은 항상 같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지. 좌미분계수를 구할 때 극한식을 쓰지 않고 항상 도함수를 구해서 좌극한을 구해도 괜찮을까? 라는 게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거야.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수학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마치 어느 정도 느낌이라 보면 되냐면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풀고 있지. 얘도 같다고 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미미한 차이라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거야. 이 둘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건 교육과정을 넘어선 거예요. 왜?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서술형만 아니라면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어떻게 구해? 도함수의 자극한, 우극한으로 계산해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조심해줘야 할 부분이 또 있지. 뭐야? 미분 가능해야 돼. 그렇지. 내가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내 옆에선 미분 가능한 상태로 왔어야 됐다는 거야. 근데 거의 그렇죠. 생각해봐. 이렇게 오다가 내 바로 근처에 갑자기 이런 건 안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런 함수가 바로 얘네들이 다른 거예요.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쫙 떨어버리는 게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x sin x랑 비슷한 친구야. x sin x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sin x가 1이면 여기서 함수값 같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함수값 같고 이런 뜻이야. 얘는 안 그래요. 이런 친구 이렇게 오면 점점 여기로 빨려 들어가지. 그럼 미분이 가능할 것 같아? 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가능하겠지. 얘가 팍팍 꺾여 여기서? 아니지 않겠어? 그래도 부드럽지 않겠냐는 거야. 쉽게 생각해볼까?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곱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 말은 부드럽다는 뜻이야. 아, 근데 도함수의 자극한 존재하겠지. 그럼 좌미분계수는 존재하냐 이거야. 따졌을 때 이들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는 함수가 있다. 그 함수는 우리한테 안 나온다 이 얘기야. 응? 어려운 얘기 하지 말자고. 그렇다. 계산 팁이에요. 계산 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과제는